칠판하면 하얀 분필가루가 떠오르는데요. 교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판에 최첨단 IT 기술이 더해진 건데요. 수업 현장이 스마트해졌나요? 전자칠판 쓰니까 글씨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판서하는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자칠판 하니까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색도 여러 가지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좋은 것 같아요. 국내외 전자칠판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연평균 약 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전자칠판은 교실뿐 아니라 생활 곳곳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스마트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평소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두 명의 용사인데요. 먼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김훈기 병장.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컴퓨터 경제학과에서 컴퓨터공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전우가 있는데요. 행정병인 성백진 병장은 프로그래밍을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컴퓨터 이렇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자칠판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의용이든 교육용이든 항상 보게 될 제품이니까 관심이 생겨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전자칠판은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쓰일까요? 회사 깊숙이 침투해 알아봤는데요. 꿈을 쓰고 열정을 그리다. 전자칠판 회사 도전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전자칠판 회사입니다. 국내 전자칠판 기술을 선도한 이 회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글로벌 강소기업인데요. 미국, 유럽, 러시아, 인도, 중동 등 해외 60여 개국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이곳으로 4일간 출근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만나뵐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구기도 대표이사입니다. 창립한 지는 24년 됐어요.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태블릿 모니터라고 판서 모니터를 그동안 수입만 했었는데 이제 전자유도 방식 터치 센서라는 거예요. 수입하던 걸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기술을 완성을 했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걸로 2007년에 우리가 신기술 인증을 받고 그 기술로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걸로 만들어진 제품을 세계 인류 상품 인증을 받은 회사예요.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시장이 이제 중국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고 종주 회사예요. 그래서 2000년대 그 201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목표를 한국발 전자칠판의 세계 표준화 이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녔고 그런 결과 지금 약 63개국에 우리가 전자칠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원하는 인재상이라던가 여기를 오려면 뭐 어떤 것을 전공하면 좋다 이런 거 있습니까? 나도 토목을 전공하고 전자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서부터 요즘 한참 유행하는 AI, 인공지능 서적까지 그 서적들이 한 3,000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 어떻게 전자를 하지? 대학은 4년밖에 안 다니지만은 나는 20몇 년 동안 전자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노력하면 난 다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솔직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새로운 분야라고 주저할 것 없겠네요. 특별히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많다. 용사들을 놀라게 한 것 뭘까요? 다름 아닌 특허입니다. 복도 가득 특허증이 쫙 진열돼 있네요. 딱 봐도 특허증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혹시 이 회사에서 보유 중인 특허가 대략 몇 개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대략 특허가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여 개 정도 되고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면 특허를 먼저 우선 출원을 하게 돼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해 놓고 특허를 안 내면 나중에 남들이 먼저 특허를 내면 내가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특허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차원에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시간을 보냈는지 느껴지는데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게 특허예요. 특허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 만들어 놓고 특허를 내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걸어놓은 거는 한 3분의 2. 3분의 2도 있는데 걸 필요 없어가지고 그런 거고. 특허가 100개 이상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의 경쟁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실제 제품을 접합니다. 지금 여기 전시장에 저희들 이제 생산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군들이 여기 지금 이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칠판, 모니터가 종류별로 전시돼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자교탁, 태블릿 모니터 등도 보이네요. 작동 원리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EMR 플러스 IR이라고 해서 EMR과 IR 동시에 센서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도 되고 이제 전용 EMR 펜으로도 되고 이런 복합 센서 제품입니다. 왜 이걸 두 가지를 하냐면 이제 손으로 하는 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3, 4 이렇게 하면 잘 쓰지가 못해요. 정확하게 쓰지가. 근데 펜으로 하면 1, 2, 3, 4. 더 작은 거. 1, 2, 3, 4. 이렇게 정확도 면에서 이 펜을 쓰면 좋으니까. 제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속도라는 거가 있어요. 우리 빨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썼는데 이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병장이 여기서 하고 나는 여기서 하고 다 쓸 수 있죠. 이렇게 멀티터치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멀티터치가 가능하게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뭐 3명이 나와서 같이 이제 답을 적는다든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칠판 대신.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는 전체 칠판. 전자칠판 업계가 성장하는 만큼 각 회사의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PC 핸드폰 PC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세트마다의 고유의 이제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버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이제 바꿔서 뭐 파란색, 노란색 이걸 쓸 수 있다. 이렇게.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쓰기도 쉽고 뭐 지우고 뭐 이런 거 판서 프로그램을 다 저희들은 이제 기본 전자칠판에는 내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평소에는 그 잘 못 보던 제품들이 엄청나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저는 처음 그 전시관을 갔을 때 그 백화점에 그 전자제품 매장이랑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막 한 1,0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그렇다고 들었을 때 제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P캡 제품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P캡은 상당히 고가 제품이에요. 그리고 P캡 제품 저희들이 이제 자부심이 느끼는 게 옵티컬 본딩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말 그대로
옵티컬 본딩이라는 거는 이제 유리하고 센서하고 패널하고 붙여버리는 거죠. 유리를 센서하고 복합해서 붙여버리면 엄청나게 이게 감이 좋아요. 유리와 센서를 일체화시켜 화면의 터치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부드럽기라든지 이런 감 자체가 엄청 좋고요. 그 옵티컬 본딩이라는 게 이런 이제 시야각이 엄청 좋아요. 내가 여기 구석에다가 A라고 적어놓고 이 구석에다가 B라고 적었는데 이 측면에서 봐도 저 A가 보이고 저기 측면에서 봐도 B가 보일 정도로 시야각 자체가 확보가 아주 탁월합니다. 얼마나 잘 써지는지 용사들이 사용을 해보는데요. 이들이 남긴 것은 쥐업 견문록 잡아라. 이 제품은 아까 이제 옆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P캡 제품이에요. 근데 P캡 제품만 이제 쓰지 않고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펼쳐져 있는 상황실에 이 사진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에 이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자 옆에 있는 회의실이나 환자한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이 정도에서 쓸 수도 있고 직각으로도 쓸 수도 있고. 오, 편리하네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자칠판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전자교탁 제품군들입니다. 칠판과 단짝, 전자교탁입니다. 하나의 모니터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교탁들이 쓰임새가 또 다양해요.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해서 이렇게 덮거나 열거나 또 여기서 컨트롤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이제 신규 교탁.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전자칠판의 세계네요. 어떻게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이게 제품도 다양성도 많고 여기는 이제 좀 신기술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막 따라오는 이제 버벅감 같은 것도 없었고 이런 게 만약에 보급화가 된다면은 좀 더 멋진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뭐 미션 하나 던져도 되겠어요? 미션이요? 네.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만의 이제 독특한 패기와 독특한 아이디어로 우리 전자칠판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떤 건지 어떠신지. 한번 저희가 예.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사들에게 주어진 미션, 나만의 전자칠판을 기획하라. 기획을 위한 첫 단계, 기술에 대해 배워봅니다. 기술연구소의 곽헌도 소장입니다. 우리 기술연구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두 분 들어오셨네요. 예. 전자칠판 구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LCD 전자칠판인데요. LCD 전자칠판 이 앞에 베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센서가 숨어져 있어요. 터치 센서가. 구조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백카바, 여기 뒤에 카바죠, 카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컨트롤 보드라고 여러 가지 이제 화면 나오게 하는 것들 그런 보드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테나 보드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저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저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EMR 기술이라고 해서 펜으로 쓸 수 있는 이 펜이 그 펜인데 그걸로 쓸 수 있는 안테나 보드가 그 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CD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가 있고 그냥 맨 유리도 있지만 캐패시터 방식이라고 정전 용량 방식 우리 휴대폰에 많이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 터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가 달려있는 유리 글라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베젤 이게 베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4가지의 센서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터치스크린 기술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정전 용량 방식, 적외선 방식, 광학 방식, 전자유도 방식인데요. 하나씩 알아보죠. 그래서 정전 용량 방식 우리 휴대폰에 많이 쓰는 겁니다. 정전 용량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는 일종의 프로젝트니까 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X 전극, Y 전극을 이렇게 쏘고 있다가 자력선을 쏘고 있다가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람이 건드다 보니까 사람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제 몸을 타고 대지로 빠져나가. 금속을 쓰면서 있지 않나. 얼마나 터치를 잘 인식하느냐가 전자칠판 기술의 관건인데요.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메쉬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구멍 사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도 전기를 통할 수 있다. 정전 용량 방식에 대해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테두리에 송신부가 있고 이쪽 편에 수신부가 있고 여기는 또 송신부가 있고 수신부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찾는 거예요. 광학 방식이라고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써요. 이 방식은 이 귀퉁이에다가 카메라 방식 센서를 넣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좌표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 유도 방식이라 해서 좀 할게 EMR 펜 이거 EMR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가지 방식을 전자칠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자칠판의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용사들만의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귀 쫑긋 세우고 듣는데요. 네. 혹시 그 연구를 하실 때 따로 힘드신 점이나 그런 점 없습니까? 있죠. 저희는 항상 개발납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성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개발하는 데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실제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인 1특허 매 분기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연구소, 우리 전자칠판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로팀, 디자인 연구소 따로 할 거 없이 다 같이 특허를 이제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생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되는 제품까지 생산하는 공장인데요. 분주하게 돌아가네요. 전자칠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제 제품이 일단 클린룸에서 패널을 투입한 다음에 일단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달아야 돼서요. 클린룸 쪽에서 일단 센서랑 유리를 결합해서 나오면은 이쪽 A라인, B라인에다가 올려서 보드 아세이 및 케이블 아세이를 끝낸 다음에 저희 검사 공정에서 일단 검사를 한 뒤에 그게 끝난 제품만 포장하고 있습니다. 유리와 센서가 결합해 나오면 각 라인별 담당자가 부품을 조립하는데요. 용사들 제품 조립 공정에 도전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장갑을 끼고 일하는데 이 장갑을 끼는 이유는 제품에 되게 민감한 부품들이 많으니까 그 제품에 정전기가 가지 않게 정전기 방지용을 위해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장갑을 끼주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방금 끼신 팔찌도 혹시 뭐 정전기 관련된 네, 정전기 이 어스링이라 불리는 팔찌와 이제 또 제품에 있는 정전기 빼기 위한 그라운드 처리를 위한 정전기 방지가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요. 네, 어스링 먼저 착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팔찌 안쪽을 보시면은 쇠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직접 맨살에 닿게 해가지고 팔찌처럼 착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착용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주로 이제 안 쓰는 그 오른손잡이시면 왼쪽 팔에 끼고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쪽에 집게 부분을 보통 이제 그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작업할 때만 껴주시면 돼요.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처음 작업을 할 때 신제품이나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 지도서라는 걸 보고 하는데 작업 지도서에는 각 공정별로 작업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널 투입부터 해서 이 SMPS 보드에는 총 4개가 들어가니까 밑에 2개는 해보시겠어요? 된 건가요? 조금 더 넣으실 거예요. 이제 소리가 안 돌아가는데 소리가 둔탁하게 나면은 네, 다 들어간 거예요. 김 병장 자세가 나오는데요. 조립 작업에 몰두. 자재과에서 받아서 조립만 하면 되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나사에만 집중하네요. 반면 성 병장은 느릿느릿.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한참 만에 나사 받기 시작. 일단 체결만 확실히 되면은 문제는 없어요. 두 용사가 힘을 합쳐 보드 조립 작업 마무리를 짓습니다. 몇 번 하니 속도가 붙네요. 이쪽은 출하 검사하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출하 검사는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전수 검사합니다. 그래서 100대를 생산하면 100대 다 검사를 하고 뭐 10대 생산하면 10대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스피커 오디오 이제 에러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자칠판의 주 핵심이죠. 터치 센서입니다. 터치 센서에 대한 기능 성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화면이 잘 작동하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림판에서 저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그려지는지 확인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10개만. 용사들 성능 검사를 해보는데요. 낙수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성능 검사가 이어지는데요. 신뢰성 테스트룸으로 가봅니다. 안에 전자칠판이 가득한데요. 방의 온도는 43도. 이곳에서 오랜 시간 테스트합니다. 열기가 후끈합니다. 좀 더울 겁니다. 이게 75인치, 저쪽에 있는 게 86인치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100으로 놓고 계속 이제 에이징을 거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부품들은 일찍 죽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원인 분석해서 개선안 마련하고 항상 여기가 한겨울에도 그렇고 한여름에도 그렇고 40도 이상 되고 있어요. 겨울에도. 그럼요. 겨울에는 따뜻하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더워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들. 예. 지금 벌써 찜질방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왜 고온에서 하냐면 보통 전자 제품들이 고온에서 분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고온에서 주로 하는 겁니다. 얘가 86인치입니다. 내구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모두 마친 제품은 깨끗하게 닦아서 포장을 합니다. 크기가 큰 만큼 포장을 하는 것도 조심조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포장을 마친 제품은 세계 각국으로 배달됩니다. 품질 검사를 좀 깐깐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포장까지 다 체험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사람의 힘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 전자제품 살 때 쉽게 못 고를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될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그런가요? 점심시간이 어느 때보다 반가운데요.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반찬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잔치상 같네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직원 사장님들 같이 있는데 모든 전시관 여기 다
저희 생활관에 치사병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든든히 먹어둡니다. 전자칠판이 설치된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자주 방문하셔서 검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뭐 AS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시로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학교 들어가 보시죠. 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늘어나는 만큼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학교에 납품을 하게 되셨나요? 사전에 여기는 방문을 해서 이제 카탈로그라든가 이제 전자칠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후에 이제 전자칠판을 구매할 예정이 생기셔서 이제 제가 직접 와가지고 이제 여기 전자칠판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고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치된 제품은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인가요? 각각 선생님들이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전자칠판에 HDMI와 그리고 그 터치선을 저희가 다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자칠판에서 손이라든가 펜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 명만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전자칠판 선생님들 모두 와가지고 1인용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교실로 가봤습니다. 수업 모습을 지켜보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내가 이제 여기 있죠. GX 선생님 손에 태블릿 PC가 들려 있는데요. X0에서 극대값을 가지겠죠.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뭐라 그랬어요? 시야를 좁히라고 했죠. 한 번 더 시야를 좁혀봅시다. X0 근방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들은 어때요? 태블릿 PC에 쓴 글자가 전자칠판에 바로 적용되네요. X는 X1하고 그래프로 주어진 이 함수 fx는 X는 X0에서 선생님들 일단 되게 능숙하게 쓰고 계셔서 조금 놀랐고 원래 선생님들은 그 앞에서 칠판 이렇게 판서를 하실 때 좀 이동 거리에 제약이 있으신데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서 다방면 왔다 갔다 해서 교육을 하시니까 되게 뭔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을 구축을 하면은 수업하는데도 좀 다양한 멀티미디어나 그런 데서 좀 활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해서 학교에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되게 편하죠. 왜냐면은 제 아이패드는 제 개인 소장품이니까 제가 평소에 쓰는 물건인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걸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준비하던 대로 그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나날이 바뀌는 교육 환경이 실감나는데요.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전에 그냥 칠판에 썼을 거잖아요. 네.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예. 좀 비교했을 때. 좀 저는 아직 적응을 못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책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런 면에 있으면은 조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자칠판을 그 옛날 칠판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좋거나 나쁜지 쓰고 뭐 클릭 한 번만 눌러주면 이제 다 지워지고 스크롤만 내려주면 되니까 그게 더 편리하다고 전자칠판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어서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금부터 기술연구소 개발회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칠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쪽에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째 목적은 이제 고객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GUI 자체 개발을 하다 보면은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비용이 소모되지만 장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진행할 거고요. 예. GUI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링크 시키는 것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이제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연구소에서 GUI를 개발할 때 한 두세 가지 좀 다양한 모델을 좀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템플릿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어차피 그 템플릿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발을 또 해야 되는 이슈가 또 이거 따로 만들고 저 따로 만들고 해서 태블릿 따로, 전자칠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은 많아지고 제품은 또 제품대로 조금 적게 납품은 좀 해야지 개발자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원형을 도입한다든지 뭐 이런 걸 또 계속 바꾸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을 한다든지 뭐 하나로 UI를 각 부서 간 의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한번 구성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그렇게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뭐 제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뭐 치열하게 합니다. 뭐 생산성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또 개발하는 입장에 또 생각도 많이 또 얘기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좀 주제가 좀 그런 거라서 조금은 약간 좀 자제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각 파트 부장님들끼리 약간 서로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조금 진행됐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모두가 제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고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니까 이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었습니다. 신제품 기획에 대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의료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벽 한 면 전체가 스크린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보다가 쓱 보내면 벽에 있는 곳에 이렇게 한 번에 딱 띄울 수 있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못 만들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형 크게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또 생각하는 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영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도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좀 연구사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여쭤봤던 건데 거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일단 의료용에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걸 생각 중인데 미션 발표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아 이게 속도가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오는구나. 다양한 제품과 친해지며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스마트 테이블 좀더 우리가 식탁을 쓸만한. 용사들은 어떤 전자칠판을 기획할까요? 이거는 유아용 테이블도 괜찮은 것 같은데 보면 여기 이렇게 잘 애들 다치지 않게 잘 해놓은 것 같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상상은 안 된대요. 살짝 머리를 식힙니다. 다음에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작업 전선에 투입. 현장에 도착했어요. 가자. AS 현장에 와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걸 교체하고 저걸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간헐적으로 화면 떨리는 문제인데요. AD보드 쪽 문제인 것 같아요. 부품 교체 작업. 들어야 돼. 자, 하나, 둘, 네, 살짝. 네, 해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여기 살짝.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 약간 그 떨리는 현상이 이게 지금 AD 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회로에 약간 이상이 생기니까 그 화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다. 껴놓고 다시 일자로 해서 빼는 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보드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줍니다. 사용되는 곳이 학교다 보니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AS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용사들도 한 손 거들고요. 아까는 여기 시작을 눌렀을 때 화면이 많이 떨리는 현상이 생겼었는데요. 그 부품 교환하고
지금 그 시작점 눌렀을 때 퍼지는 현상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작업을 마치면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덮은 다음에 다행히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보드 교체 작업이 끝난 뒤에는 원래 상태 그대로 설치를 해놓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도와드린 건 나사 풀고 이렇게 들어드리는 것밖에 못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생각하며 미션 발표를 준비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 그 환자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걸 보통 이쪽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기술력이 된다면 이거를 화면 밖으로 보낸다면 이게 그 벽에 다 모니터가 돼가지고 화면이 크게 뜨는 거예요. 잘 정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해외 영업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해외 영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준종 이사입니다. 네. 굉장히 오늘 저희들이 해외 영업 본부 내부 회의가 있어서 좀 그 관련된 사항을 잠깐 공유를 하고 일부 부분은 좀 회사 기밀이 있기 때문에 다는 좀 공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영업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해외 영업부입니다. 정해야 될 지를 외국어는 기본, 영업 능력까지 갖춘 전천후 직원들인데요. 얼마 만에 물량으로 이런 세일을 해보. 전자칠판은 국내뿐 아니라 유럽 및 중동 시장을 노린 세계화 전략으로 점점 판매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강소기업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해외 영업팀은 그 새로운 뭐 인력을 뽑을 때 어떤 점을 주로 보시는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 요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고객과의 이 소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 능력이라는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을 때도 그렇지만 한국말도 일단 잘해야 되고요. 그 말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똑같이 나오는 논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 좋고 외국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은 전기 전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 이사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던지시라. 계속 약간 다른 팀과 달리 계속 말 중간에 영어가 섞어 나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회사 기밀도 있고 또 시간차도 안 맞아서 이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나만의 전자칠판을 기획하라. 미션 발표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준비를 많이 해오긴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받을지 조금 긴장되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5사단 응원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장 성백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 과제는 의료용 전자칠판입니다. 의료용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좀 포괄적인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의료용으로는 뭐 크게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그 화면이나 아니면 뭐 두 번째로 뭐 환자 대기실에서 보는 환자들 직접적으로 보는 화면 또 아니면 대놓고 영상이 많이 필요한 뭐 영상의학과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거는 수술실에서 필요한 전자칠판입니다. 회사 출근 첫째 날 갔던 전시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네요. 거기에 엑스레이 사진이 떠 있길래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 벽이 이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화면을 이쪽 뒤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수술실의 벽면을 모니터로 활용한다는 건데요.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간 현실적인 문제 몇 개 좀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본 기능이 AR 기능입니다. 라텍스 장갑을 낀 상태, 무균 상태에서도 직접 터치가 가능할 수 있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보는데 약간 조금이라도 역시 환자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난다면 좀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의사 선생님들의 눈의 피로를 위해 벽면을 초록색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벽면의 색깔을 원하면 바꿀 수 있게, 그리고 벽면에 또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띄울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우리 회사가 전자칠판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수술 현장에 그 전자칠판을 넣는 것을 고민해 본 것 같은데, 이건 전자칠판이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수술실에 어떤 다른 방법의 터치를 이용한 이런 디스플레이 쪽을 아마 여기 와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로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도 있고, 그 사업적으로 봐도 그게 어느 정도 타산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한번 예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모니터가 절대로 더 이상 커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자파 때문에 저기를 다 이렇게 씌워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완되신다 그러면 저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은 김훈기 병장의 차례. 제가 생각해온 이제 미래형 전자칠판이 있는데, 제가 준비한 아이디어로서는 이게 많이 흔히 영화에서 볼 수 있는,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한 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며 새로운 전자칠판을 구상해 본 건데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좀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먼저 일단 투미니 빔 프로젝터,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빔 프로젝터를 밑에 간단하게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서 쏘면은 이제 홀로그램 형식으로 나와서 그거를 터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또 개인이 소지하기 편리한 물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거나 혹은 또 어떤 교육면, 의료면 의료, 뭐 어디 회사면 회사든 회의든 어디든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봤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시청도 가능하다 해서 한번 생각한 제품이고, 이제 미래형 전자칠판, 이제 아직은 이렇게 홀로그램식으로 하는 게 많이 없지만 이제 10년, 20년 금방 다가올 미래에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우선 홀로그램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프로젝터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대를 같이 쏴서 홀로그램 영상을 구현하는 건데, 거기에 터치를 하는 것은 그 홀로그램이나 그 프로젝터와 이 터치 센서와는 별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몸처럼 보이겠지만은 별개로 되는 거지, 그걸 뭐 거기다가 같이 넣어서는 어려울 것 같고, 특정 분야에서는 아마 쓰임새는 있을 거고, 뭐 지금도 충분한 기술이에요. 좀 더 이것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이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장성이 많은 부분을 아마 개척을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증명을 해야만 제품화하기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4일간 고생하신 우리 장병님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역하면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험을 한번 바탕으로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한번 이렇게 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중소기업이 진짜 말만 중소기업이지 이게 진짜 거의 대기업 못지않은 힘과 기술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관심을 앞으로 가지고 볼 생각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기술력입니다. 미래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갈 용사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